처음에 제가 이제 간 곳이 진주경찰서에 갔습니다. 근데 진주경찰서장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농계의 사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농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건 아닙니까? 임진왜란 때. 그래서 사당에 가서 참여를 하고, 진주문화원에 가서 농계에 관한 제가 논문을 전부 구해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농계가 기생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기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생이 아니다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전부 다가.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쓴 그 논문을 봤는데 한 10편 정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농계는 장수군 장수군 계내면 월감리 풍천부락 사람인데 뭐 흔히들 주천부락 농계가 주신 성이 뿔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농계지 주농계. 자기 아버지는 주달문이고 어머니는 밀양박씨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밀양박 아닙니까? 농계가 태어나기 한 15년 전에 농계의 오빠가 태어났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농계의 아버지는 뭐냐? 주달문 씨는 뭐냐면 그 마을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 집안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식한 집안이 아니고요. 마을의 훈장이었으니까 상당히 그 지식이거든요. 뭐 자기들이 말하는 인텔리겐차죠. 인텔리겐차. 거기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훈장을 할 때는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서 얼마 있다 농계가 태어났을 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사주가 갑술년 9월 3일 갑술시에 태어났는데 9월도 갑술이고 3일도 갑술이고 전부 갑술년 갑술일 갑술시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계의 아버지가 농계 어머니 보고 당신은 개를 놓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술이 개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계 어머니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아들을 못 놓고 딸을 낳았다고 당신 나를 뭐 개를 낳았다 이래가지고 뭘 하니까 하는 말이 딸의 사주가 전부 갑술 다 개다. 그래서 그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 나타 원래 나타인데 나타를 못하라 그러죠. 아들 놓았나 뭐 이러죠. 그 식으로 개를 놓았다. 논 개다, 놓은 개다. 이래서 이름이 논 개가 됐다. 농계. 그런데 농계가 뭐 기생 이름은 아니죠. 누가 들어도. 기생이라고 하면 뭐 명월이라든지 뭐 개월향이라든지 뭐 어쩌고 이렇게 뭐 홍랑이나 이런만 들어도 우선 분냄새가 나야 기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농계는 누가 들어도 이건 기생이 아니죠. 이런 자체가. 그런데 농계의 아버지가 농계가 한 10살 무렵 됐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계의 삼촌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일을 해주고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마 농계의 삼촌이 상당히 좀 개차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내면의 풍헌, 면장을 예전에 풍헌이라고 그러는데 풍헌은 아들이 아마 심한 장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장애인. 그래서 그 장애인이었는데 그 아들, 풍헌이 하는 말이, 농계의 그 삼촌 보고 하는 말이, 우리 아들하고 농계하고 결혼시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계 삼촌이 한 말이, 웃기지 마라. 이랬더니 거절했죠. 그러니까 그 풍헌이 한 말이, 내가 우리 아들이 장애인이란 거 아는데 내가 맨입으로 하겠냐? 돈 5마지기 하고 요새 돈으로 말해서 한 5천만 원 더 붙여주겠다. 이러니까 그 돈 때문에 농계의 삼촌이 좋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의 말은 듣지도 않았죠. 그래서 내일 결혼을 하는 날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농계하고 어머니가 고등표 한 거 울었다는 겁니다. 울면서 농계가 하는 말이, 나는 죽어도 그 집에 시집가기 싫다. 이랬댔다. 그래서 농계하고 농계 어머니가
그러면 도망가자. 이래가지고 야간 도주를 했다. 그 외가가 어디냐 하면, 그 함양, 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마 뭐 60명이나 이런 데 넘어와가지고 밤중에 저거 외갓집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이튿날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시부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결혼 사기로 고소가 됐습니다. 고소가 되니까 현감이 이제 뭐 형사들을 보냈겠죠. 요새 말로 하면. 그래서 그 연고선을 찾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외가가 있는 곳에 가보니까 어머니하고 딸이 숨어 있는 거죠. 체포됐죠. 체포해가지고 60명을 넘어서 그 장수 현감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그 장수 현감이 왜 돈을 받고 결혼을 했어요? 왜 결혼 사기 했냐 이거죠. 우리는 돈 받은 게 없다 이래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는 겁이 나서 덜덜덜 뜨는데 농계가 우리는 돈 한 번 안 받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현감이 물었다. 돈을 누구한테 줬냐? 돈하고 노는 것을 누구한테 줬냐? 농계 삼촌한테 줬다 이래요. 농계 삼촌을 찾아오라 해요. 벌써 이 사람도 보니까 이튿날 농계가 도망가고 없으니까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알고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농계하고 농계 어머니가 거기에서 석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석방이 되었는데 이때까지는 그 삼촌 집에 살았지만 이제 삼촌의 그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 삼촌 집에 못 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갈 데가 없는데 그 농계하고 농계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비록 뭐 죄는 없었지만 그 현감이 너무나 그 실체적 진실에 맞는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으니까 현감한테 가서 고맙다는 인사라고 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가 가서 하니까 현감은 없고 현감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아마 상당히 훌륭한 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인한테 정말 참 좋은 훌륭한 판단을 해줘서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니까 현감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뭐가 그게 고맙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거쳐할 때는 있느냐 이래 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갈 데는 없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현감 부인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내 일이나 좀 도와주고 우리랑 같이 살자 이래 됩니다. 그래서 그 현감 집에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 현감의 이름이 최경혜입니다. 최경혜. 근데 그 현감 부인은 그때 이미 병이 들어있었습니다. 요새 말하면 또 아까 말했지만 암 같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안 좋고 이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그 농계가 보니까 사람이 똑똑하고 하니까 자기가 죽은 뒤에 후계자로서 자기 그 남편한테 추천해 줄 뜻이 그때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계속 살다가 그 농계의 그 최경의 부인이 사모님이 거의 돌아가실 무렵이 되었을 때 농계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농계를 우리 영감하고 결혼시키면 어떠냐 이러니까 농계 어머니가 농계한테 물어봐야겠다. 농계한테 물어보니까 농계가 좋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직까지 사모님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구실이라고 해요. 구실. 두 번째 부인이죠.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근데 농계가 뭐 정식으로 성격을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부인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당시는 임진왜란 때 아닙니까? 임진왜란 때인데 이 진주성이 굉장히 중요했답니다. 왜 중요하냐면 진주성은 왜군이 곡창지대인 호남 지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 길이니까 만약에 진주성을 함락 못 시키고 가게 되면 그 저쪽에 후방에서 오는 군사 문자를 가도 전부 진주성에 있는 그 군인들이 차단하기 때문에 왜군들이 더 이상 진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왜군의 입장에서는 진주성을 함락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가도 기요마사 소서행명 고니시 요키나가 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흑전청룡 그로다 키오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 장군으로서 고니시 요키나하고 가도 기요마사는 한경도 평안도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성을 함락시킬 임무를 맡던 그로다 기요다가는
진주성을 함락 못 시켰기 때문에. 진주성이 왜 함락 못 시켰냐면 지금은 남강만 있는데 그 당시에는 북강도 있었다고 합니다. 북강. 남강과 북강으로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진주성이. 그리고 진주성이 상당히 난간이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 위에서는 방어하기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성이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주성에서는 광군보다 어병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병이라는 것은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죽기 살걸 싸우죠. 뭐 어떤 무기는 별로 없지만 진주성 위에서 그냥 돌 같은 걸로 열고 올라오면 때려버리고 또 물을 팔팔 끓여가고 확 뽑아요. 일본 군대는 보통 이까지 머리가 없지 않습니까? 싹 깎아가지고.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 막 떨어지겠죠. 막 하면서 뭐 비명을 지금 떨어지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진주성을 함락 못 시켰기 때문에 구로다 그 장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진격을 못하고 추풍령 지방에서 머무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면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5분 남았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야기할 게 많기는 한데, 시간이 좀 없고 하니까 요 정도로 좀 이따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계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구로다 장군이 자기들 그 막노들을 모아놓고 막 욕을 했다는 겁니다. 뭐 욕을 막 했겠죠. 뭐 이 개새끼들, 소새끼들 소리가 막 나왔을 겁니다. 막 욕을 하면서 이 새끼들아 그래 진주성 그 조그만 성 하나는 한장 못 시킨단 말이야. 막 신경질 냈겠죠. 그래 내가 군사 2만원 줄 테니까 진주성에 지금 전부 하다가 5,000명밖에 없으니까 그거 함락시킬 장군이 없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진주성. 못 가는데 한 장군이 제가 가겠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이제 일본 전국에서 그 당시에 전국에서 금도 시합에서 1등을 했습니다. 게야무라 보구스케. 이래가지고 한자로는 모곡촌 육조라고 써요. 모곡촌 육조. 그러면 일본 발음으로 게야무라 보구스케인데 이 사람이 제가 진주성 함락시켰습니다. 이래 됐다. 그러니까 보다가 뭐가 했냐면 네 함락 못 시키면 어떡하냐. 할복 자살할 때 쇠복구를 하죠. 쇠복구를 하겠습니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제가 저 자식이 처음에 공격하다 안 되면 바로 할복 자살하면 곤란하잖아요. 장군 하나 잃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번 함락 못 시켰다고 죽을 게 아니고 계속 공격하고 나중에까지 안 되면 그때 할복 자살이 늦지 않다. 빨리 할복 자살하지 마라. 이랬다고요. 그래서 추풍령 지방에서 군사들을 2만을 끌고 그 사람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진을 친 데가 역시 분도는 잘해도 머리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촉성루 맞은편에 대밭이 있는데 그때 진을 쳤는데 촉성루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일부의 수준이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안 보이는 곳에 해야 그 이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 거니까. 그래놓고는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자꾸 공격을 시키는 거예요. 뗏목을 그때 한참 비가 많이 와고 난강이 물이 굉장히 끓었잖아요. 그러니까 뗏목을 띄워가지고 건너가고 공격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위에서는 그냥 돌로 때려버리고 그냥 창으로 찔러버리고 뜨거운 물로 뽑아버리고 이러니까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게야무라 보구스케가 비를 맞으면서 그때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서 촉성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별로 안 좋아도 계속 한 가지만 생각하면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게야무라 보구스케가 어떻게 하면 저 진주성을 함락시킬까 하면 비를 맞으면서 쳐다보고 이제 나도 잘못하면 쇠복구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고 있는데 성강처럼 아이디어가 떠왔습니다. 뭐냐? 저기에 있는 돌을 진주성에 있는 돌을 하나씩 떼우면 지금 무너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참모들을 모아놓고 특공대를 조직해. 오늘 저녁 밤부터 너희들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진주성에 있는 돌을 하나씩 좀 떼어가지고 그러면 너희들 임무는 끝나.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가가지고 특공대들이 가서 돌을 하나씩 빼고 옵니다. 그 돌을 차고 빼오니까 밑에 무너지게 되죠. 진주성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난강문이 진주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아까 농계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농계는 그 농계의 남편 최경에는 관군이죠, 관군. 장수 현감이니까 군인으로서도 그 공을 많이 세웠다 합니다. 전라도의 어병대장 김천일과 힘을 합해서 전라도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공을 인정해서 진주성을 방어하라는 그 임무를 주면서 경상우병사로 임명했습니다. 경상우병사라고 하면 경상남도 지역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경상우병사로 임명하고 최경혜가 먼저 진주성으로 출발하면서 그때는 이미 이제 그 농계가 이제 그 제일 부인돼 있죠. 농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좀 챙겨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 나오라 이렇게 하고 먼저 갔습니다. 그 농계가 거기서 집에서 이것저것 장난 챙겨가지고 진주로 가다가 왜군한테 처음에 체포가 됐답니다. 체포되어 끌려가는 중에 충청병사 황진도 역시 진주성이 위험하다는 조정의 그 명령을 받고 빨리 진주성을 구하라 해서 충청도에 있는 군인들을 이끌고 내려가던 중에 왜군을 만났는데 그 충청병사 황진이 왜군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농계가 거기서 구출이 되어서 나도 그 최경의 군이다 이래가지고 같이 그 진주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했는데 성 안에는 못 가고 이 농계는 성 밖에 집을 우리가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 진주성에 돌을 빼가감으로써 진주성이 무너지면서 물이 난강이 진주성으로 들어갈 때 이 사람들 떼목을 타고 전부 입성을 한 겁니다. 일본 군인들이 들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조리 3살 이상 70살까지 싹 죽였다. 죽이고는 자기들의 그 공적을 표시하기 위해서 귀를 전부 잘라갔습니다. 그래서 귀 묻은 거 이야기했죠. 귀를 전부 잘라갔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한 7만 정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 군인이든 아니든 다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농계가 진주성이 함락되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최경의 농계의 남편은 어떻게 됐느냐. 일본군과 끝까지 싸우다가 일본군의 손에 죽을 수 없다 해서 난강에 투신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황진하고 같이. 그래서 진주에 가면 사막사, 김성일 이래가지고 세 사람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남편도 죽고 진주성이 함락됐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농계가. 그래서 이제 그때 농계가 결심한 거죠. 이제 나는 여기 살 이유가 없었다. 그 일본은 바로 우리나라의 원수고 또 우리 남편도 주다. 내가 일본군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죽일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일본 군인들이 음력 6월 29일 날 합격을 시켰는데 7월 7일 칠성날 그 일본군 전성 파티를 했다. 촉성을 했어요. 그런 포고령이 내리죠. 전쟁시니까.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7월 칠성날 촉성령에서 일본군 전성 파티를 하는데 진주에 있는 기생들은 전부 촉성으로 모여. 만약에 모이지 않는 그 기생이 있으면 불법으로 다스리겠다. 이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거기서 농계가 아이디어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기생으로 위장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 기생으로 위장해서 들어가서 한 명이나 죽여야 되겠다.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칠성날 이제 기생들이 다 모였는데 농계가 가서 저도 기생입니다 하면서 들어가라니까 기생 호적이 있는 겁니다. 기생 호적이. 기생 호적에 농계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너는 아니다. 가라.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계가 가만히 진주서 자기가 기생한 적이 없고 하니까 아이디어가 더 떠오른 게 뭐라고 했냐면 진주에서는 기생을 안 했지만 장수에서 기생을 했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장수의 기생은 필요 없다. 가라.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농계가 들어갈 때 이제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강압기, 쌍가락지를 처음에 손에 놨죠. 왜냐하면 안았을 때 안 빠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생처럼 화장도 했겠죠. 머리도 했을 거고. 굉장히 예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갔는데 이 귀하노라 로브석이가 죽을 운명이 된 거죠. 어디 갔다 말을 타고 보니까 절세민이
하고, 저 여자는 뭐냐, 이런 거죠. 저 여자가 자꾸 기생이라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기생 호적을 대접한 게 없습니다. 오는 여자를 왜 가라 하냐? 이제 이런 거죠. 죽을 때가 되면. 그래서 오라 해가지고, 자기 말을 태워가지고 촉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촉성 들어갔는데, 그래, 들어가가지고 자기 옆에다 농계를 앉혔습니다. 그 농계는 어떻게든 이 장군을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마 애교를 들었겠죠. 애교를 들고 자꾸 술을 많이 먹입니다. 자꾸 술을 많이 먹였죠. 뭐 최고 독한 술을 자꾸 먹여요. 먹이면서 남자의 자존심을, 프라이드를 건드린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장수에 있을 때 명나라 장군을 모시면 된다. 근데 그 명나라 장군은 조그만한 이런 잔에 마시지 않는다. 큰 대접에다가 따라 마시는데 정말 호흡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하무라 로부스케가 확 프라이드에 상한 거예요. 이 명나라 그 다 떨어진 장군도 대접에 마시는데 내 일본의 전쟁 영웅이 이 조그마한 술잔에 마실 수 있는 대접 가져라!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대접을 갖다 주니까 농계가 막 따라주거든요. 몇 잔을 못 마셔. 그러면 술에 장사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제 다 완전히 해몽해몽 할 때에 농계가 옆구리 쑤시면서 나가자 손짓한 거죠. 그러니까 좋다. 나가려는데 따라붙은 사람이 경호관이 10명 따라붙고 통역관이 2명 따라붙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던 기생들의 정언을 통해서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계가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들이 가면 나가야 돼. 우리 둘이 가면 되는데 무슨 통역관이 필요하고 무슨 경호관이 필요하냐. 뭐 조그마한 여자 이거 하나 못 당하나.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보고 쓰기가 경호관 필요 없고 통역관도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농계만 데리고 바깥으로 촉수를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농계는 어쨌든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은 어암이 강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에는 그 어암이 상당히 복판 정도만 상당히 강한 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어릴 때만 해도 꽤 어암이 안쪽에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물 바깥으로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물이 모래 같은 걸 이렇게 까다 먹어서 우리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 이제 보드를 져가지고 어항까지 가자마자 그때는 물이 한참 불어가 있을 테니까 장마 들어가서 키스를 하자 하는 식으로 해갖고 혀를 깨물어 버리면서 먹으라고 발로 바위라 차고 둘이 물로 들어간 거죠. 소위가 물귀신 상태죠. 물귀신.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경도를 잘한다고 해도 술을 그렇지 많이 취했지. 이게 안 빠지니까. 안 빠지지. 끌고 들어가 보니까 또 이게 혀는 깨물었지. 정신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리를 질렀는데 일본 군인들이 막 횃불을 켜고 막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계속 찾아봤는데 없고 한 사흘 뒤에 거기서 한 4km 떨어진 상평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 사람의 시체가 발견돼. 그때까지도 이걸 안 놔주는 겁니다. 영원히 안 놔주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게하무라 로부스케가 죽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농계를 기생으로 알았으니까 일개 기생도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바치고 외장을 갖다 죽고 안고 죽었는데 우리가 사내 대장으로 그렇지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이래갖고 어병들이 막 들고 있고 일본군은 그 미인계에 걸려가지고 그 장군이 죽었다. 이러니까 사기가 팍 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지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보고를 듣고 이 새끼 이거는 이쪽에서 이렇게 욕을 했을 겁니다. 이 새끼 이거는 미인계에 넘어간 놈이니까 저 자식은 저거 묘도 써주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무라 로부스케는 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76년도에 그 게하무라 로부스케의 후손들이 와가지고 진주에 하고 진주시장의 허가를 받고 그곳에서 흙을 좀 파가지고 일본에 가서 묘를 써줬다. 거기는 묘를 써줄 때 농계도 묘를 같이 써줬다. 그래서 그 농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국가를 가져야 되고 또 우리 거창 국민들이 서로 단합이 돼가지고
거창군이 발전 나가야지 서로 다투고 하게 되면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거창을 계속 발전시키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